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세법의 기출문제 해설을 담당하는 김성래입니다. 자, 기출문제를 많이 다뤄보시면 출제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걸로. 자, 그러면 기출문제 1회에서부터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번 17회 때 기출문제죠. 17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자, 부동산 보유 단계에 과세되는 국세로서 오른 것. 여러분, 보유 단계 하면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인데 그때 지방세가 있고 국세가 있으니까 혼동되면 안 돼요. 국세. 자, 재산세는 보유 과정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니까 틀렸죠. 종합부동산세 보유 과정에 부과하는 조세 맞습니다. 그리고 국세 맞죠. 상속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이고 국세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국세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지방세죠. 지방세. 그래서 올바른 거 부동산 보유 단계에 과세되는 국세로서 옳은 것 하면 2번이 되죠. 국세지만 상속세는 취득하는 과정, 양도소득세는 양도 과정, 취득세는 취득하는 과정, 재산세는 보유 과정인데 지방세다. 그죠? 예. 요런 부분은 우리 단순하지만 요런 것도 개념적으로 한 번 정도 다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3번 18회 때 수정된 내용인데 지방세로서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부가징수, 보통징수하면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 납세의무자한테 고지서 발부하는 부가주의죠. 그래서 우리 지방교육세는 요거는 뭐냐? 부가세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부가세는 본세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본세의 성격을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취득세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취득세 따라가죠. 취득세가 신고납부니까 따라서 신고납부.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것도 신고납부. 재산세에 부과되는 것은 부가주의.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것도 부가주의. 양도소득세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니까 따라서 신고납부. 본세의 납세 의무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요, 취득세에 부과되면 뭐고? 신고납부고, 재산세 등에 부과되는 것은 재산세 따라가니까 보통징수인데, 그래서 지방세지만 본세에 따라 신고납부도 되고 보통징수도 되기 때문에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그랬으니까 요건 틀렸고요. 양도소득세는 국세죠. 그리고 신고납부입니다. 신고납부 틀렸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인데 고지서 발부 원칙이 부가주의 보통징수인데 예외로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하면 신고납부도 가능한 그런 조세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고,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인데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고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지방세 재산세는 과세권자인 시장 군수가 고지서 발부하는 보통 징수제도, 즉 신고납부. 그래서 가산세. 답은 5번이 되죠.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인데 원칙이 부가주의로 되어 있지만 납세자가 선택을 하면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그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갑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부동산
보유시 부과될 수, 보유과정입니다. 부과될 수 있는 조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 부수적인 세금, 부가세가 옳게 연결된 거 그랬어요.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니까 맞죠. 재산세는 지방교육세만. 모든 소득세는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받았을 때 감면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고로 2번 틀렸고요. 3번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가 아니라 역시 납부할 세액의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부가세 하면 농어촌 특별세가 되죠. 그래서 부동산 보유과정 하면, 여러분 보유과정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산세와 그 다음에 종합 부동산세가 있고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는데, 이때 지역자원 시설세는 목적세니까 빼고요.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지방세 중에 재산세,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이런 문제는 필수 문제죠. 또 조만간에 출제될 수 있는 아주 비중이 높은 거, 필수 문제로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부수적으로 1+1 추가로 부과되는 부가세는 필수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납세의무 성립시기 그랬죠. 납세의무 성립시기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 하면 구체적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래서 과세 대상, 과세물건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런 것이 추상적으로 세금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납세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하는데, 자, 소득세 있죠. 소득세. 참고로 소득세 외에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소득을 지급하는 때가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요 과세 기간이 끝나야 돼요.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 농어촌 특별세는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랬는데, 요거는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이기 때문에 본세를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나 법인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의 납세 의무를 따라가니까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따라서 성립한다 그래야죠. 그래서 틀렸고,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맞죠? 다음 지방교육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세목하면 본세라는 얘기죠.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따라서 성립이 됩니다. 부가세니까 맞고, 수시부과에 의해서 징수하는 재산세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죠. 그래서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했다 그럴 때는 이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옳게 묶여진 것 하면, 자, 디귿, 니을, 미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박스로 골라라 그러면은요,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제가 수업하면서 강조하는 게, 이 중에 하나, 예를 들어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뭐, 종료할 때 납세 의무가 한다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억이 들어가면. 그죠? 그럼 나머지 3번하고 4번 가지고 이렇게 압축을 해서 골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납세의무 성립 시기, 또 납세의무 확정 시기는 아주 중요한 비중에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복해서 숙지하셔야 됩니다. 다음 6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묶인 거 그랬어요. 자, 보유하고 있던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태지로 변경됐다. 이것을 지목 변경이라고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가액이 부여했다면, 증가했다면 간주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합니다. 맞고,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다, 종전대로 이전했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하되 특례세율로 가죠. 그래서 이것은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빼고 취득세 내고, 간주취득은 2%로 취득세 부과합니다. 간주취득은 참고로 1000분의 22%고, 요거는 표준 세율에서 2%를 빼고 취득세 과세합니다. 맞고, 3번 토지의 토지를 사실상 취득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다. 등기 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취득세 과세하죠. 취득세 과세. 등기하지 않았어도 무슨 세율? 표준 세율로 과세합니다.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하거나 감춰가여 토지를 조성했다. 이것도 원시취득, 허가 여부를 따지지 않죠. 전부 다 과세를 합니다. 표준 세율로서. 그래서 취득세 과세될 수 있는 것만으로 묶인 것은, 그러면 취득세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참고로 기억도 취득세 과세하고, 니은, 그죠? 맞고, 기억, 니은, 디귿도 맞고, 그 다음에 기억, 디귿, 리을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요것도 과세 대상 맞고, 네 가지 기억, 니은, 디귿. 사실은 여기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될 수 있는 것만으로 묶인 것 하면은요, 모두 했으면 답은 당연히 몇 번? 4가지니까 5번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묶인 거 그랬으니까, 이 2가지 다 과세될 수도 있고 이것도 맞고, 답이 다 맞는 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미스가 나왔습니다. 수업할 때 요것을 우리가 20회 출제할 때 요것을 문제를 좀 수정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모두 묶인 거 그랬으면 답은 몇 번? 5번으로 가야 되고,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묶인 것만 하면은 나머지도 답이 될 수 있다. 이의 신청 들어가서 충분히 요건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 정확한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과세 대상이 된다. 다음은요, 7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경우로 틀린 것 그랬어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러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거 앞글자만 따서 국, 외, 공, 판, 법 그랬어요. 그죠? 국가로부터 취득, 외국의 수입, 공매, 경매, 판결문, 법인, 장부에 의해서 사실상 취득 가격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취득을 얘기하죠. 그러면 자, 화해조서로 의해서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 취득, 이때 화해조서나 인락조서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틀렸고요. 외국의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법인이 작성한 법인 장부 원장 등에 의해서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 취득도 맞고, 법인 장부
공매 또는 경매 그리고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화해조서나 인락조서, 포기각서, 임의자백, 자백간주 이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해 줄 수 없다.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작성한 거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1번. 예. 다음 7번 보시면 8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는 이를 취득한 걸로 본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안 해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유권이라고 그래서 그죠? 소유권을 취득하면 형식상 절차인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세 과세합니다. 다음 두 번째,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됐으면 간주 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하는데 중요한 건 법인 설립 시 여기에서 잘못됐죠. 그래서 이건 법인 설립 시 취득은 과점주주 비율이 됐어도 취득세 이중 부과로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죠. 그래서 틀렸고, 외국인 소유 선박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죠. 맞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된 경우는 취득한 걸로 본다. 맞습니다. 또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본다.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앞으로 소유권 최초로 보존 등기가 되기 때문에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조합원용 이외의 부분은 조합이 납세 의무자가 되죠. 이렇게 해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자, 8번.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는 경우다. 이때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 다만 아래 항목은 개인이 취득했다고 해서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기억,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불하면서 일정액을 뭐 했어요?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일시불로 분할하는 조건으로 1억으로 계약을 했다가 대금을 일시불로 주면서 1,000만 원을 할인받았어요. 그럼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얼마? 9천만 원을 뭐라고 하느냐? 할인액이라고 하나죠. 할인액은 얼마고? 1,000만 원이고, 요걸 뭐라고 한다? 할인된 금액이죠. 할인된 금액. 그죠? 그래서 할인액은 요걸 말하는 겁니다. 1,000만 원은 깎았으니까 할인액은 취득가격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여기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요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부동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는 취득가격에 뭐한다? 포함하죠. 건물을 지을 때, 공사를 할 때 건설자금이 부족해서 친인척 또는 타인으로부터 아니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서 공사를 했고, 공사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다. 그래서 포함을 합니다. 다음, 디귿, 영부조건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이나 연체료. 그런데 이것은 누구만, 연체료 같은 경우는 법인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지금 취득했다고 그랬죠. 개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만 인정. 그래서 연부조건에 따른 이자 상당액이나 연체료는 취득가격에 포함하는데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개인은 안 된다.
개인이 취득하니까 포함하지 않고,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취득자의 채무 인수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포함. 원래 지급한 금액에 별도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면 그 채무액도 포함을 하라. 그죠? 그래서 개인이 취득했을 때 포함되는 것. 그래서 니은하고 뭡니까? 니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는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될 금액, 거기에 발생한 비용까지 포함을 하는데 개인의 경우는 연체료 할부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 100분의 4배. 자,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이니까 2%예요. 2%에 100분의 400이니까 4배죠. 4배를 합한세율로 취득세, 중과세 한다. 이 얘기는 사치성 재산을 얘기하죠. 사치성 재산은 취득세, 과세 대상 중에 사치성 재산은 표준 세율에다가, 그죠? 그래서 무슨 세율? 표준 세율에 더하기 8%다. 그죠? 왜 8%입니까? 2%의 4배니까 8%를 더해서 중과세하는 건 사치성 재산이다. 자, 이때 중과세 대상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다만 지방세법상 중과세율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봐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임직원이 사용하는 법인 소유 별장, 별장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개인이 소유하면 가족이, 법인이 소유한 경우는 임직원이 휴양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거 별장으로 보죠. 사치성 맞고, 골프장도 해원제 골프장, 여기서 중과세율 적용 요건 모두 충족했다는 얘기는 해원제 골프장이라는 뜻이고,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이것이 사치성 재산입니다. 그러나 과밀억제권역 안에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용 부동산 취득하죠. 이렇게 과밀억제권역, 이것은 표준 세율이 나오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이죠. 100분의 200이면 4%를 합한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런데 사치성은 8%를 더하기 때문에 사치성 재산을 물어본 거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즉, 과밀억제권역 안에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 대상은 맞지만 사치성이 아니라 과밀억제권역은 표준세율의 4%를 합한세율로 중과세하죠. 그래서 틀린 거 빼고 4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이제 등록면허세 부분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사실은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25회 때 출제되지 않고 26회는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될 확률이 높아. 그래서 한번 보죠.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부동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취득세는 취득 당시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 얘기는 등록 당시 신고 가액으로 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맞죠. 2번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고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3번 공매, 경매 방법에 의해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이 아니죠. 예, 국외공판법, 국가로부터 취득 외국의 수익 공매, 경매, 판결문, 법인 장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취득은 입증되기 때문에 사실상에 보여요.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잘못됐고,
다음 4번 채권 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이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대한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한다. 얘기는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하면 채권 최고액을 얘기하죠. 채권 최고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맞습니다. 다음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여러 번 부동산 취득해놓고 등기 등록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 감가상각 등을 계산해서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감소될 수도 있고 자산 재평가로 인해서 등록 당시 자산가액이 증가될 수도 있죠. 이때는 증감 변동한 가격으로 갑니다. 그래서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는 등기 등록 현재 법인 장부에 또는 결산서 등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 그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그대로 인정이 되죠. 이렇게 해서 틀린 것은 공매하면 경매, 이건 객관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뭘로 사실상 취득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그 사실상 취득 가액이 등록 당시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가액으로 가죠. 이렇게 해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는 신고 불성시 가산세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맞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를 했다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보기 때문에 신고 불성시 가산세 특별히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고 2번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를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자 맞죠? 등기 등록하는 자 그러면 등기부상에 기재된 권리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등기 등록을 하는 자 그러면 전세권은 전세권자, 지상권은 지상권자, 지역권은 지역권자, 임차권은 임차권자, 저당권은 저당권자 이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가 되죠. 맞고 근저당 설정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그럼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근저당권자다. 맞죠? 여기서 근저당 설정권자가 아니라 근저당권자 그러면 채권자인 누구예요? 은행이죠. 은행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맞고 다음 근저당 말소 등기의 경우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근저당 활자 잘못됐네요. 근저당 설정자 또는 말소 대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다. 맞죠? 근저당 말소할 때는 근저당 설정권자 또는 부동산에 두고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다음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맞죠? 예. 틀린 건 1번입니다. 요거. 자, 신고를 하지 않고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했다면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보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징수한다 그랬기 때문에 요건 틀렸죠. 그죠? 답은 몇 번? 1번. 등록 면허세만 그렇습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뭐를 하지 않았어요? 신고하지 않았어도 납부를 했다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보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틀린 건 1번이죠. 다음 이번에는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보죠.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비과세죠.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이 아니고 중과세 토지 중에 과세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 그랬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느냐? 재산세는요 과세 대상 물건마다 세율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세율이 다른데 여기서 잠깐 보실까요? 자, 재산세 세율은 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있죠. 토지 중에서 뭐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1000분의 2부터 0.2부터 0.5%까지 초과 누진세율. 별도 합산이 있어요. 요거는 1000분의 2부터 0.4%까지 초과 누진세율. 그 다음에 분리 과세 대상이 있죠. 분리 과세 대상 토지는 이것은 1000분의 0.7이니까 0.07%도 있고 0.2%도 있고 그 다음에 사치성은 4% 이렇게 비례세율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이 있죠. 주택은 둘로 나눠요. 별장은 사치성이니까 1000분의 44% 비례세율 적용하고 일반 주택이죠. 일반 주택은 1%서부터 시작해서 1000분의 0.4까지 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해서는 1000분의 3, 0.3 이렇게 재산세는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이 있습니다. 이때 초과 누진세율 적용하는 것은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금액 크기에 따라 세율이 점차 커지는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거 이 얘기는 초과 누진 세율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토지에 대하여 그랬죠? 토지. 그러면 누진세율은 종합 합산하고 또 하나는 별도 합산에 대해서는 초과 누진세율 적용하고 분리 과세 대상 토지는 비례세율로 갑니다. 과세표준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 적용하는 거죠. 그렇다면 1번 과세 기준일 현재 군지역에서 실제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 전답 과수원은 농지죠. 그래서 요거는 1000분의 0.7 비례세율입니다. 2번 건축법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하면 무허가 건축물이죠. 그래서 이것은 종합 합산 대상으로 가고 1000분의 2, 0.2부터 1000분의 4, 1000분의 5죠. 0.5%까지 초과 누진세율. 3번 1980년 5월 1일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1000분의 0.7 분리과세고요. 해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그랬죠. 여기서 해원제 골프장이에요. 그럼 사치성 1000분의 분리과세 1000분의 40 그죠? 비례세율.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부속된 토지든 건축물이든 사치성이니까 1000분의 40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 커지는 것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2번이 되겠죠. 2번 종합합산 대상 그죠? 과세 표준 금액 크기에 따라 세부담이 점차 커지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보셨고 다음 요번에도 13번 지방세법상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것 납세 의무자 요건 필수인데 25회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26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될 비중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보죠. 1번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연부로 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맞습니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개인이 연부계약 체결하고 무상으로 넘겨받아서 사용하고 있으면 국가 앞으로 등기는 되어 있지만 매수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죠. 2번 공동소유 재산은 그 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예요. 지분이 많든 적든 자기 지분만큼만 책임져라.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가 없죠. 그래서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3번 신탁법에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는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맞죠? 신탁법의 신탁재산은 수탁자 앞으로 등기되어 있죠. 사실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고, 다음 4번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서로 달라요. 그럼 사용자가 아니라 항상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사실상 소유자를 원칙으로 하지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죠? 아닌 자가 그랬으니까 요거 틀렸네요. 사용자가 아니라 누구? 사실상 소유자. 다음 5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채비지로 정한 경우 공사비로 메꾸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재산세는 원칙이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다만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 알 수가 없다면 그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기 때문에 4번 틀렸죠. 다만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라는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 그죠?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이번에도 재산세 역시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서 봅니다. 표준세율이 다른 하나는 그랬죠. 자, 과세 기준일 현재 특별시 도시지역 안에 녹지지역 또는 뭐죠? 개발 제한구역 안에 실제로 개인 소유 경작하는 농지는 투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가서 1000분의 0.7. 다음 2번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 소비에 공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투기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90년 6월 1일 이후에 상속받아서 취득한 경우도 인정되죠. 다음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임야로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지정된 공원 자연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1000분의 0.7. 여기서요 공원 자연 보전지구예요. 보전지구 내 임야, 이것은요 비과세다. 비슷하죠? 비과세. 근데 여기는 자연 보존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자연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 근데 자연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 요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다음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도 투기가 아니죠. 1000분의 0.7. 과세 기준일 현재 염전으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과세 기준일 현재 염전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염전으로 사용하다 폐지된 토지로서 폐지된 토지는 1000분의 2죠. 사업용 즉 1000분의 2 0.2죠. 1000분의 2를 적용합니다. 1000분의 2. 그래서 과세 기준일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해서 주택을 지어서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 출자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공익에 가깝다. 공익사업. 그래서 1000분의 얼마? 2. 이와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세율 하나가 다른 그랬죠. 그럼 전부 다 1000분의 0.7인데 5번만 1000분의 2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갑니다. 다음
지방세법상 다음에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 가장 낮은 세율 그랬어요. 가장 낮은 세율. 여러분 재산세에서 가장 낮은 세율은 1000분의 뭐 0.7이에요. 뭐 경작하고 있는 뭐 농지, 축산업을 하고 있는 뭐 목장, 용지, 그리고 특정 법률에 의해서 묶여진 특정 임야, 그죠? 이게 1000분의 2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건 고율, 1000분의 얼마? 40. 뭐죠? 사치성 재산 있죠?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1000분의 40이다. 그죠? 그리고 1000분의 50짜리가 있어요. 5%죠? 이건 뭐냐? 사치성 재산에서 부동산이 아닌 고급 선박입니다. 그죠? 자, 상징적으로 가장 높은 거 1000분의 50. 부동산 중에는 사치성 1000분의 40, 제일 낮은 건 1000분의 0.7. 그러면 별장은 사치성이니까 1000분의 44%. 군지역의 공장 건축물, 이거 군지역의 공장 건축물은 1000분의 2.5니까 0.25%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고급 오락장 사치성 4%입니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도 4%. 고급 오락장 토지나 건축물이 똑같아요. 사치성. 그리고 분리과세 대상 골프장용 토지하면 사치성이죠. 4%. 그래서 이 중에서는 가장 낮은 세율이 바로 뭐냐? 2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장 낮은 세율하면 상징적으로는 1000분의 0.7인데 여기는 1000분의 0.7이 없죠. 1000분의 2.5 건축물 0.25.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6번째.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 나오면 여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라. 그래서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건 토지, 주택, 그 다음에 무엇도 있어요? 건축물이죠. 부동산은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이 너무 높으니까 그걸로 재산세 부과하면 너무 부담이 크죠. 그래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해서 조정하겠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주택이에요. 그래서 요거 틀렸죠. 왜? 토지 주택이 하나인다 그랬어요. 왜? 건축물이 빠졌으니까 틀렸고,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으면 비과세예요. 근데 유료로 사용한다면 과세. 다음 3번. 시장군수는 과세 대상 누락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해야 될 이유가 발생했거나 그럴 때는 수시 부과할 수 있다. 맞고. 4번요. 재산세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례에 의해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맞아요. 다만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게 가감한 건 당해년도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거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맞죠? 5번. 재산세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주택의 경우는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을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차별화를 두죠. 그러나 주택 그런 말이 없으면 세부담 상한제도 100분의 얼마? 150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1번에서 틀렸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부동산,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해야 과세 표준이고 선박이나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과세 표준으로 하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 1회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회분을 한번 2회 역시 지방세 부분의 조세 총론서부터 재산세까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2회분으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